천공은 갔든 안 갔든 간에 그 폭로 자체를 이렇게 거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 예고편으로 나온 영상을 보건대 이분은 일종의 어떤 용산에 자기 하나의 정신적 왕국이 있고 거기서 오피스텔에서 보는 국방부와 대통령실에 그게 용이 지나가는 능선으로 보이는 거고 거기에서 용의 머리 쪽이 한남동에 있는 거고 이렇게 용의 능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본인들은. 그 자기는 그거를 인도하는 정법의 빛을 비추는 일종의 어떤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기에는. 제가 우리 대표님 질문에 제가 이제 명쾌하게 답을 드리자면 공개를 어디서 안 한 것 같은데 한 번도 커튼을 딱 제치고 저기 대통령 청사가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딱 자리에 앉더니 이건 이제 영상 공개 안 했지 않습니까? 네. 앉더니 내가 기도해서 대통령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면서 원래는 박근혜 때 박근혜가 여기를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걸 거부를 해서 늦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용산에 삘이 꽂혀 있는 겁니다. 천공은 자기만의 종교적 교리나 자기만의 이 폼이 용산이 대단한 성지고 거기가 어마어마한 메카인 거예요. 그래서 윤 대통령을 여차저차해서 본인이 뭐 영향을 끼쳐서 했든 안 했든 어쨌든 당선은 됐잖아요. 장리 문고리 잡기 식으로 된 거지 뭐 지가 능력이 있어서 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됐다 보니까 여기 좋으니까 청와대 들어가지 말아라. 거긴 애군이 안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고 이제 불러낸 겁니다. 거기까지는 다 이제 나한테도 시인을 했고. 근데 그렇게 천공이 이야기한 거는 대통령실에 봤을 땐 천공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뭉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 부분도 당시에 윤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했단 말하고 천공의 유튜브를 다 정밀하게 비교해보면은 절대 그 정서적 연결고리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천공이 국방부 앞에 가서 천막이라도 쳐라. 그러니까 당선자가 출근하면서 국방부 앞에서 천막이라도 치겠다. 단 하루도 못 들어간다. 이러면서 나오는 어떤 이게 굉장히 어떤 연결돼 있다는 어떤 우리는 심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저야 물증은 없죠. 이제 최 목사님께서 추가 정보를 주실 걸로 기대합니다만은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진행되어 온 어떤 국민적인 의혹에 대해서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천공은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다. 네. 네. 자기 자신은 이런 막 대통령실이 고발을 하고 이 난리가 나고 그러면은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한 번은 나설 법했거든요. 자기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왜 그 짓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저를 굉장히 1등 공신으로 지금 좋아할 거예요. 지금 나는 알고 있어. 천공은 최재형 목사를 이 폭로를 하면 자객을 보내서 나를 테러를 하고 싶을 정도 아닙니까? 원래는 일반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근데 오히려 나를 무척 고마워한다고.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의 멘토고 뭐 수렴청정을 하는 위치에 있다는 게 알려지는 게 자기한테는 최대 돈 들이지 않는 홍보거든. 그러니까 그런 양심의 가책도 없고 아까 말씀한 대로 뭐 환경부 직원들 필요 없다 뭐 이런 발언해가지고 1급 환경부 직원들이 다 잘린 적이 있었잖아요. 천공이 말하면 바로바로 시행 안 된 게 없습니다. 취임하면서 지금까지 거의 핑퐁이지 뭐. 천공이 딱 유튜브로 던져주면 여기서는 받아서 딱 적시적소 부처에 관련 부처에 딱 던져주고 정책에 반영하고 이게 딱 맞아요. 안 맞는 게 없습니다. 조금 정리를 하자면 김종대 전 의원이 2022년 대통령 취임 이후 7개월째 될 때 폭로를 했습니다. 용기 있게. 천공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내놨을 때 이틀 지나고 바로 대통령실에서 고발을 했는데 다음 날이에요. 이틀 지나고입니다. 하루 지나고 이제 그게 방송 나간 건 일요일이고 대통령실 발표가 나온 건 그 이튿날 12월 5일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고발을 당했는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당시에 천공은 11년째 그쪽에 오피스텔을 가져놓고 있고 또 최재형 목사를 만난 자리에서 커튼을 펼쳐 보이면서
저 대통령실 그리고 내가 대통령 만들었다는 것을 오히려 자랑을 하는 일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상적으로는 대통령실이 그런 오해를 받고 있으니까 천공을 당장 용산에서 다른 데로 옮기게 해야 하는데 아무런 얘기도 없이 오히려 그 뒤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국정에 개입했다는 것을 스스로 발언을 한 것을 보면 얼마나 대통령과 지금 천공이 김건희 여사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 여러분 좀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그 뒤에 한 3차례 정도 더 만나신 거죠. 2020. 제가 처음에 알게 된 거는 2018년 6월 달이고 예. 부산 해운대 호텔 스위트룸에서 천공과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첫 만남이 있었고 제가 디올백을 건넨 이후에 만남이 3번이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예. 예, 한 번 만날 때마다 3시간, 4시간 정도를 천공과 대화를 한 건데 대화의 형식은 인터뷰어와 인터뷰이 이런 관계처럼 한 겁니다. 나는 계속 질문을 던졌고 천공은 답변을 한 건데 계속 질문만 하면 내가 또 의심을 받으니까 여러 얘기를 하다가 훅 치고 들어가고 또 이런 다양한 얘기 나오다가 또 질문을 던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한 번 만날 때마다 4시간 정도를 만났는데 그렇게 해서 총 3차례를 만났는데 두 번은 천공의 용산 대통령실 담벼락에 있는 집무실에서 만났고 한 번은 서초동의 지하 커피숍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만났죠. 밖에서 만나자고 그래요. 뭐 만나면 내가 요청한 거니까 내가 비용을 대야지. 그러니까 일반 커피숍이나 이런 호텔에서 만나면 제약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뭐 알아보고 그러니까 통째로 빌린 거죠. 4시간 동안 제가 거액을 주고. 그렇게 해서 천공하고 접견을 3차례에 걸쳐서 4시간 정도 한 번 만날 때마다 그렇게 나눴죠. 최 목사께서는 네.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천공이 개입한 게 확실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본인이 그렇게 말을 했고 본인이 말을 했고 예. 본인이 아주 확고하게 말을 했죠. 확고하게 말을 했다. 네네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대통령실 쪽에서는 부인을 하거나 아니면 시인을 하거나 어떻게 해야 부인할 됩니까? 겁니다. 부인한다. 부인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국방부 용산으로 오는데 이 국가적인 비용이나 그 절차적 무리수가 사실은 지금도 다 안 밝혀져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제가 과천에서 최근에 방위사업청 아는 사람을 만나는데 대전으로 이사 간다는 거예요. 근데 과천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지금도 국방부 쪽 삼각지에서 과천 쪽으로 또 온다고 쫓겨나오는 세력이 있으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전으로 또 밀려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이제 그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국방부나 그 산하기관의 이사비는 같은 규모의 정부 부처 이사비의 8배입니다. 이것도 적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천청사 갈 때 1,000억 원 들었어요. 아니 2,000명 남짓되고 거기 본부 인원 뭐 한 1,000명 남짓되는데 그거 이사하는데 1,000억이 든다? 있는 건물에 가는데 국방망이 들어가. 이 비용이 여느 비용의 7, 8배입니다. 이게 특수시설이거든요. 근데 대전에 그걸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집무실 이전부터 연쇄적으로 다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문제 제기도 못하게 이거 다 국방부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게 그 작은 기관 하나 갖고도 이러는데 지금도 막 이사 들어오는 게 삼각지가 지금도 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당선자가 나서가지고 청와대 하루도 못 들어간다. 천막 치고 가겠다. 이래 버리니까 이 사달이 나가지고 지금도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공청회 토론도 한 번도 안 거치고 위에서 뭘 찍어내리듯이 여태까지 이게 진행되어 오고 지금도 이 고통인데 아니 그러면 이게 저기 뭐냐 무슨 어떤 거 배후에 뭐가 있는지 이게 설명이 됩니까 이게? 저는 그러니까 자꾸 국민들이 천공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이해가 안 되니까 다른 어떤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천공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도 이제 내용이 황당해서 설마 천공이 뒤에 있겠나 이런 생각인데 말씀을 들어보고 본인의 직접적인 정언을 분석해 보면 천공 아니고는 이 일을 할 수가 있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대맹청지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주술가가 이야기하는 무엇으로 대통령이 선택했다 하도 이게 어처구니 없으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데 점점점 그 증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대통령실의 모든 정책은요. 예. people, 인적 자원 아주 고도의 전문가들이 이제
거기 포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트럭처 구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세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시스템이 작동되는 건데 그리고 개방성,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발표는 뜬금없고 어디가 출처인지를 모를 정도의 희한한 그런 정책들이 출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에는 의심을 한 거죠. 그때는 아니나 다를까 출처가 다 천공 쪽에서 이렇게 천공발 정책들이 나오는 거고 하나하나 본인이 또 얘기를 해줬고. 그 최재형 목사는 이제 2월, 3월에 걸쳐 2차례 정도 지금 확보하고 있는 천공의 육성 세 차례 한 번 하신 거고 2번 남아 있는 게 한 3번 정도 지금 예고를 하고 계신 겁니까? 3번 정도 지금은 이제 발표하겠다, 폭로하겠다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지 네네네. 않습니까?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시리즈가 4편까지 예, 나가다 예. 보니까 연속극같이 이렇게 되고 너무 또 길어서 좀 그렇고 이번에는 한 2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 듣기로는 뭐 2월 중 하순에 한 번, 또 3월 달에 한 번 정도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 치밀하게 그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폭로될 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천공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개입한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확보하고 있는 육성 정언으로 보면 정책에 구체적으로 개입해서 본인이 이룬 것도 많이 있다. 이렇게 네.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남북 문제나 통일 부분도 본인이 직접 설계를 했다. 예. 이런 구두 증언도 직접 제가 채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천공의 생각과 대통령실의 생각을 이어주는 메신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자, 이 메신저를 구체적으로 좀 확인 또는 정언을 그거는 들었던 거 있습니까? 끝까지 보안을 유지하고 대답을 안 하는데 예. 마지막 받아낸 대답이 그냥 유튜브로 올리면 이제 대통령실 측에서 알아서 그걸 가지고 적용한다. 이것까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정도의 상황이면 이제 증거가 조금 불확실하거나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경로 자체는 조금 모호한데요. 예. 근데 사실은 그거는 늘상 해왔던 얘기인 게 맞는 게 근데 R&D 예산 삭감 같은 경우 네. 그 5조 원 이상 삭감을 했는데 어떤 국내 그 정부 보고서에도 없던 정책이 실행된 거거든요. 카르텔이라는 말 한마디로. 근데 유일한 근거는 천공 유튜브밖에 없어요. 예. 딱 한 건이 그거밖에 없거든요. 자, 이와 같이 유사한 정책적인 결정들이 이거 한 건이면은 내가 말을 안 해. 그런데 사실은 어느 날 이미 예산서 다 끝나가지고 마지막 제가 과정에서 저기 한마디였어요. 전부 일률적으로 20% 잘라. 날벼락 같은 그 공적 과정을 전혀 안 거친. 이래가지고 R&D 예산이 이제 박살이 나서 이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의 기반이 크게 흔들렸는데 이 이야기는 천공 유튜브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천공이 말하면은 정책으로 구체화되더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우리도 긴가민가 했는데 자꾸 쌓이니까 용산 집무실 이전부터 지금 R&D 예산까지 쌓이니까 물론 천공이 얘기했다고 해서 다 정책화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히 중요한 정책들이 알 수 없는 경로에 의해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이렇게 되면 합리적 의심은 가는 거죠. 더군다나 천공 유튜브 근거가 있고 그럼 의심은 가는 거 아닙니까?